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한국 사람을 가장 크게 실망시킨 인물은 문재인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좀 이념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맞지 않는 예측을 했을 뿐 저로서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의 행동에서 예측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자유우파적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7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근사한 연설을 했을 때 감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연설문은 그 자체로서 명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 재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판을 했느냐?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협상의 달인이다. 협상에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자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거래의 협상과 안보, 외교, 경제 어떤 이념을 놓고 벌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걸 과연 장사꾼이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저급한 그리고 과대 포장된 협상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피트 베이커라는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은 아무런 대가 없이 철군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아주 bad deal maker다. 나쁜 협상가다 하는 요지의 기사를 썼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는 것과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외교나 안보나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많이 주고 적게 받고 적게 주고 많이 받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기만 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드는데 트럼프가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그런 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어요. 예를 이 피트 베이커 기자는 3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터키에게 주기만 했다. 탈레반에게 주기만 하려고 한다. 김정은에게도 주기만 했다. 그런데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 있는 북한 예를 들면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마치자마자 적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발표를 하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부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토록 오랫동안 북한이 원했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떡을 주면은 뭘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 협상입니다. 더구나 이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때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하고 또 일본 정부와 논의가 있었어야 하고 미국의 합참 국방부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논의 대상에서 빠지고 유일하게 논의한 사람이 김정은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논의를 해가지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켰으니까 이것은 형사가
도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주인집의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시리아에 있는 미군 빼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외교관들 반대고 미국 군에서 다 반대했는데 전화 한 통화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서 금방 참모들과 의논도 안 해보고 멋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에르도안과 전화 한 번 하더니 갑자기 철군하겠다 해버렸습니다. 그 며칠 뒤에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죠. 터키가 시리아 영내로 공격을 개시해가지고 쿠르드족을 내쫓았습니다. 쿠르드족은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그동안에 10,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던 아주 고마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고맙게 활동한 쿠르드족을 미국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싸우던 시리아 정부군과 손잡고 정부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이란 IS 그리고 아사드, 터키 푸틴만 좋게 되고 쿠르드족은 버림받아가지고 살육당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여론이 악화되니까 펜스 부통령을 보내서 현 위치 휴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현 위치 휴전이란 게 뭐냐? 터키가 이미 수십 킬로미터 시리아 영내로 들어온 그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확보한 땅을, 피를 흘려서 확보한 땅을 터키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이미 트럼프는 카드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 1,000명 남은 미군을 빼려고 빼가지고 선거 때 좀 재미 보려고 하다가 중동 정세를 완전히 헝클어 버렸습니다. 여기 아주 용감해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나토 못 믿겠다,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항상 속아 넘어가는 상대가 있어요. 트럼프를 갖고 노는 상대가 있습니다. 김정은, 에르도안, 푸틴 같은 사람이에요. 독재자를 유달리 좋아합니다. 이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이유가 독재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를 좋아하면 독재자한테 당합니다. 왜냐? 독재자는 임기가 없거나 길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임기가 있고 재선에 목을 매기 때문에 약점이 노출돼 버립니다. 외교에서 어떤 욕심을 부리면은, 외교에서 허영심을 부리면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에게 당합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이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 당한 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바로 트럼프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에르도안의 터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내 이용을 당하면서 또 친구 우방 국가하고는 계속 싸웁니다. 나토 국가, 카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도 지금 사실 관계가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방국에는 스트레스를 주고 적은 더 용감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얻은 것은 그냥 안전지대에 있던 미군을 데리고 오는 거.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전사자는 5명밖에 안 됩니다. 5명. 그런데 얻은 것은 없다. 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 이게 무슨 자선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자기가 최고의 딜 메이커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한 40%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부하들의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입니다. 아주 노련한 외교, 군사,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화 한 통화에 그동안의 기존 정책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변덕스러운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인데 대부분이 어디에 안전한 데 주둔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죠. 나머지는 중동에 이제 소수 병력이 주둔했습니다. 한때는 뭐 몇십만 명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했는데 이제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은 그 동맹국도 지키지만은 미국을 지킵니다. 미국을 지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가장 전방에 배치된 일종의 수색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막으면은 미국 본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탐지 능력으로는 7초 만에 포착이 되지만 주한미군이 없다고 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포착을 하려면은 14분 뒤입니다. 그러면 대처가 늦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으로서도 고맙고 한국도 지키지만은 미국의 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만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만 든다.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안보가 뭡니까? 안보란 게 뭡니까? 미국에서 안보라고 할 때는 미국이랑 국토를 지키는 것 플러스 미국 사람들이 지향한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재산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치와 인권, 이걸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국토를 지키는 것이 안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안보의 핵심인 가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법치라는 가치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애국심도 없어요. 사실상 발바닥 좀 아프다 해가지고 기피 해가지고 월남전도 빠진 사람 아닙니까? 애국심이 없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 허영, 그게 이미 들통이 났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미국 사람들의, 미국 국내의 복잡한 사정, 특히 백인층의 불만,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외교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념을 뒷받침하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정책만 편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실리도 아니에요. 실리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이익, 극히 이기주의적인, 선거에 이겨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져서 내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그동안에 묻어두었던 사건이 일제히 머리를 쳐들고 나와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유지를 해가지고 그 지금 인기는 해외 나가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현미경을 가지고 트럼프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서먹을 수 있는 관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번에 시리아에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니까 터키 군대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면은 김정은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뒤늦게 미국이 한다는 게 현위치 휴전했습니다. 현위치에서 휴전합시다. 그러면 핵을 업고 남침한 북한군이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그때 뒤늦게 미국이 들어서 가지고 현위치 휴전합시다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있다면 받아들이죠.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였을 때 일반 국민들이 아니 국군이 그것은 안 된다 하면서
정권을 젖혀버리고 결사항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은 월남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한국이 벨 전 유엔군 사령관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전 이후에 지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북한이 핵무장했고 남한에 북한편을 드는 세력이 권력을 잡았고 미국에서 저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동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아주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